안녕하세요. 원상은의 오브라즈입니다. 이번 영상은 대갈치기는 그림 그리시는 분들은 아시는 용어겠지만 대충 설명하자면 말 그대로 머리만 그리는 겁니다. 보통 일러스트나 만화 캐릭터 같은 거 그릴 때 다른 거 그리기 싫고 얼굴만 그리고 싶다 할 때 대갈치기라는 용어를 써서 머리를 그리긴 하는데요. 어렸을 때 많이 했지. 딴 거는 좀 잘 못 그리니까 몸까지 다 그리면은 어렵고 잘 못 그리니까 얼굴만 죽어라 그리는 거죠. 그런 느낌으로 대갈치기를 해보는 거고요. 그냥 그런 요새는 이런 스타일로 잘 안 그리는데 그 만화 같은 느낌으로 그려가지고 머리가 휘날리고 꽃잎 같은 게 휘날리는 그런 간단한 애니메이팅? 그래서 얼굴은 세 프레임 그리고 머리 날리는 거는 좀 더 많이 그려서 좀 돌리고 그 꽃잎이라고 해야 되나 어쨌든 뭔가 날리는 느낌은 전체 다 애니메이팅 해줬습니다. 그래서 총 한 4시간 걸렸나? 그 정도 걸렸고요. 근데 좀 러프하게 해가지고 그 애니메이팅 자체가 섬세하진 못하고 이 머리 날리는 게 되게 어색한데 이걸 손불려니까 너무 귀찮은 거예요. 그래서 그냥 냅뒀습니다. 어색한 대로. 그리고 브러쉬는 그 유료 연필 브러쉬 있는데 그거로 얼굴 기본 스케치를 했고요. 그리고 머리랑 이제 얼굴 채색이랑 꽃잎 같은 거는 무료 브러쉬 중에 과슈 브러쉬가 있어요. 그래서 과슈 브러쉬를 써가지고 좀 반투명? 완전 투명하진 않고 반투명 느낌으로 좀 색이 쌓이는 게 보일 수 있도록 해가지고 그렇게 해보았습니다. 간단한 작업인데 왜 했냐면은 그냥 뭐 생각이 나서 뭐 이런 거를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 거고요. 어렵지도 않고 뭐 그러니까 그냥 머리 대가치기 하고 싶을 때 머리만 그리면은 재미가 없으니까 이제 머리도 날려보고 꽃잎도 날려보고 하는 거지. 그래서 이런 작업을 했고요. 그리고 최근 뭐 근황을 또 얘기하자면은 지난번에 공개했던 방 이제 뭐 정리 다 된 거죠. 근데 아직 그 필요한 게 안 온 게 있어가지고 기다리고 있고, 그리고 다이소에서 또 필요한 거 사서 또 이렇게 이것저것 설치해놨는데 그냥 멀티탭이랑 이런 거 멀티탭 이렇게 숨겨놓는 함이랑, 그리고 책상 옆에 나 뒹굴어 돌아다니는 거 정리하느라고 옆에다가 네모 철판 같은 거 걸고 거기다가 또 그 조그만 바구니 걸고 해서 옆을 싹 다 정리하고 막 이런 걸 했는데, 이게 또 하고 나니까 또 다이소에서 살 게 생겼어. 이게 다이소 갈 때마다 아 이거 필요해서 가서 사오고 하고 나면 또 살 게 생겨. 심지어 이거는 다이소에서 살 거 다 메모장에다가 써놓고 가서 사도 또 생겨 살 게. 그래서 또 조만간 또 다이소에 가야 됩니다. 걸어놓을 고리 같은 거랑 뭐 이런 거 좀 필요한 게 또 생겨서 또 다이소에 가야 하고요. 그래서 그거 말고는 이제 방 정리는 다 되었고, 그리고 또 침대 옆에 놓을 조명이 필요한데, 예전에 골방에 있을 때는 침대에 누워서 책상에 있는 스탠드를 끌 수가 있었거든요. 바로 옆에 있으니까. 근데 이제 이게 거리가 생겨가지고 끌 수가 없는 거야. 얘를 끌려면 일어나가지고 끄고 누워야 돼. 너무 귀찮은 거예요. 내 옆에 바로 조명이 있어서 누워서 끄고 싶단 말이야. 그래서 지금 또 이제 침대 옆에 스탠드 같은 거를 보고 있습니다. 지금 봐둔 게 있어가지고 지금 그걸 살까 말까 생각 중이요. 그래서 좀 쾌적하게 이제 자기 전에 핸드폰 좀 하다가 잘 때 옆에 조명 켜놓고 편안하게 누워서 그거를 또 끄고 자면 좋다. 그래서 그런 거 이제 또 사야 되고 그렇고요. 그리고 그림은 영감님 실종 이슈가 계속되고 있는데,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은 영감님 실종 이슈에 영감을 받아보자. 영감님이 사라졌음 사타에서 영감을 찾아보자라는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은 예전에 이제 영감을 받았던 뭐 그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음악 같은 거. 내가 이 음악을 들으면서 그림을 그렸을 때 그 기분 같은 거를 다시 떠올려 보는 거야. 그러니까 그 음악을 듣진 않았어요. 그냥 그 음악을 들었을 때 기분을 다시 떠올려 보면서 이런 것이 왜 다 사라져 버렸는가? 왜 나는 이 영감을 왜 다시 찾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고 있는가? 이제 이런 거에 집중을 하니까 뭔가 그림이 나오더라고요. 진짜 영감님 실종에 집중을 했더니 그림이 조금 그려졌다. 영감님이 없어져가지고 영감이 없어져서 영감 없어짐에
영감을 받아서 그림을 그린다는 이상한 얘기로고 그렇고요. 그래 뭐 어떻게든 그리면 되는 거지. 그래서 겨우겨우 그렇게 해가지고 그나마 최근 스케치 한 20개쯤 망했는데 망한 스케치 중에 쓸만한 게 이제 드디어 좀 나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영감 받을 데가 없으면 영감님 없음에 집중을 해가지고 왜 내 영감은 사라져 버렸는가 이런 감정에 집중해서 또 그림을 그려야 했더니 그리고 이 영감님 없음 이슈 집중하면서 그림 그릴 때 넷플에서 드라마를 하나 봤는데 그 레오파드를 봤거든요. 레오파드가 이탈리아 드라마고 이탈리아 사극이에요. 원래 소설이 원작이고 그리고 원래 영화가 먼저 나왔어요. 60년대 영화가 먼저 나왔고 비스콘티 영화인데 그 영화를 되게 보고 싶었는데 볼 데가 없어가지고 못 봤다가 이제 드라마로 나왔길래 오 아싸 그럼 드라마 한번 보자 하고 봤는데 6부까지 했나? 그러니까 에피소드 6까지 있나? 짧은 드라마인데 내용은 그냥 그 시대적 배경이 이탈리아 이제 막 통일될 때 그 19세기쯤에 이탈리아 통일될 때쯤 얘기고 그때 막 그 혁명군이 나타나가지고 귀족놈들 다 죽여 막 이러고 난리 치고 있었단 말이에요. 이제 그 와중에 그 찐 귀족인 부르봉 왕가의 핏줄을 받은 시칠리아 대공 가족에 대한 내용인데 보면서 로판을 저는 읽어본 적이 없는데 왜 로판 부른지 알 것 같은 느낌이 있기도 있었어요. 막 그 소위 로판에 항상 등장하는 대공 나오고요. 근데 북부 대공 아니고 남부 대공임. 근데 이분은 나이가 있으셔서 이제 중년의 남부 대공이고 그리고 여주는 남부 대공의 딸이죠. 대공의 영예인 거지. 맨날 나오는 그 영예. 그리고 그 외에 중요 캐릭터는 대공의 조카야. 대공의 조카인데 이 영애가 자기 사촌을 되게 좋아해. 그래서 둘이 막 되게 꽁냥꽁냥 썸을 타고 있었어요. 근데 이 남자애는 또 혁명군 쪽에 또 붙어. 지는 삼촌 돈 다 받아서 쓰면서 대공 돈 받아서 쪽쪽 쓰면서 또 그 와중에 그 귀족 다 쳐 죽이자는 그런 쪽에 붙어. 그래서 거기 들어가서 막 이렇게 전투도 나가고 막 그래요. 거기 혁명군 들어가가지고. 그래서 막 이렇고 이러는 와중에 이제 대공네가 맨날 여름마다 휴가를 가는 또 대공의 영지가 있어. 거기는 어쨌든 그 대공이 여름마다 가는 거니까 항상 가는 데는 아니고 시장이 있거든요. 근데 시장이 또 엄청 야만케야. 그리고 엄청 돈미세야. 그래서 돈을 엄청나게 번 돈만 있고 자기는 없고 그러니까 좀 출신이 그렇게 귀족 쪽 아니고 되게 그냥 서민 출신의 돈은 많은 그러면서 야망이 큰 그런 시장이 등장하고 근데 시장이 딸이 있는데 시장은 이 딸을 아예 그렇게 키웠어요. 내 딸은 귀족한테 시집 보낸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진짜 완전 그런 아가씨 수업을 받아. 걷는 것부터 해가지고 막 완전 얘는 그냥 귀족에게 시집가기 위해 태어난 애처럼 완전 그렇게 키워져. 그래서 이제 대공네가 이제 시장과 시장 딸을 저녁 식사에 초대하는데 근데 딸이 완전 초미녀였던 거예요. 그래서 그 어떤 설정이냐면은 딱 등장하는 순간 다들 충격받아 너무 예뻐가지고 그러니까 대공도 한눈에 반하고 대공의 그 조카도 당연히 한눈에 반하고 그냥 온 식구들이 우와 진짜 예쁘다 막 이런 반응이 나오는 그 정도의 미녀란 말이지. 그래서 그 정도의 미녀를 누가 했냐 역할을 데바카셀이라고 그 모니카 벨루치랑 뱅상카셀 딸이 있어요. 그 애가 사진을 봤을 때는 그러니까 이쁘긴 이쁜데 엄마 아빠 얼굴 잘 섞어놨거든요. 되게 매력있긴 있는데 이게 엄마가 너무 워낙 유명한 미인이다 보니까 엄마만은 못하다라는 느낌이 있었는데 그 레오파드에서 그 첫 등장씬이 진짜 미친 거예요. 그래서 진짜 절세미녀구나 이런 느낌 나오는 거. 너무 예뻐서 깜짝 놀라는 게 와 사람이 너무 미인을 보면 이렇게 깜짝 놀랄 수도 있구나 막 이런 느낌으로 등장하는데 진짜 그게 설득력이 있게 너무 예뻐. 그래서 그 모든 남자들이 걔한테 반한다는 그 설정이 너무 그냥 이해할 수 있어. 너무 당연해. 그럴 수밖에 없어. 왜냐면 그냥 너무 미친 미녀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데바카세 얼굴 보는 것만 되게 재밌어요. 너무 와 사람이 이렇게 엄청 완전 고정적인 미인상은 아닌데 어떤 부분은 되게 고전적인 미인상이고 어떤 부분은 또 되게 독특한 매력이 있거든요. 되게 신기해. 그래서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생겼지? 진짜 키도 179고 와 엄마 아빠 유명한 배우고 와 세상은 공평하지 않구나라는 생각을 되게 오랜만에 했달까? 나는 정말 막 진짜 막 엄청나게 미남 미녀 배우를 보고 그런 생각을 별로 해본 적이 없는데 막 걔는 너무 너무 예쁜 거야 진짜. 뭐 이건 사람 취향에 따라 다르긴 했지만 어쨌든 제가 보기엔 진짜 절세 미녀로 나옵니다. 절세 미녀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어쨌든 그런 절세 미녀가 시장딸에 등장하지. 그래서 결국 조카는 자기랑 썸 타던 자기 사촌 그러니까 대공의 딸 그 영애를 버리고 그 시장딸이랑 결혼해요. 그래서 영애는 막 충격받고 자기 수녀 돼버리겠다고 수녀 들어가고 아빠는 막 대공은 그만두라고 나오라고 난리치고 하여튼 뭐 이런 사단이 벌어져. 뭐 그런데 뭐 이제 그거 하고 뭐 이런저런 이 정세가 변하면서 그 레오파드라고 불리는 표범이라고 불리는 진짜 개센 대공도 이제 한풀 꺾이고 이제 권력도 넘어가고 이게 다 넘어가고 이런 뭐 과정을 보여주면서 뭐 이런 예우긴 한데 엄청 막 도파민 넘치고 자극적이고 막 계략이 난무하고 이러진 않아요. 이거는 로판이 아니고 고전 소설 원작에다가 실제 그 역사 배경이니까 그렇게까지 자극적인 내용은 아닌데 그래도 되게 재밌었다. 재밌었고 데바카셀 얼굴이 진짜 정말 재밌다. 그래서 한번 관심 있는 분들은 넷플릭스에서 레오파드 한번 보셔도 될 것 같고요. 근데 좀 옛날 소설 원작이고 좀 시대상 그렇다 보니까 불편한 장면들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거 싫으면은 못 보시면은 안 보시는 거 추천드리고요. 그거 상관없다면은 이제 한번 추천드리는 걸로. 그래서 어제 본 레오파드 재밌었다. 그리고 또 넷플에서 좀 슬렁슬렁 보는 게 백년의 고독도 드라마로 나와서 그거를 보고 있는데 백년의 고독은 진짜 제가 좋아하는 소설이거든요. 책을 너무 재밌게 봐가지고 어렸을 때 그거를 보면서 와 이게 실사화가 되면은 얼마나 환상적이고 얼마나 아름다울까라는 생각을 했던 거지. 그래서 실사화가 된 게 나와가지고 봤는데 이런 느낌 드는 거예요. 왜냐면은 이 소설이 엄청 그 초현실적인 설정과 이야기가 많아요. 그러니까 좀 평범한 얘기는 아니고 그냥 한 집안의 내용이긴 한데 그 집안에서 일어나는 일들과 약간 캐릭터 설정들이 평범하지가 않아. 그러니까 진짜 약간 환타지적인 그런 표현이랑 설정도 많고 하는데 이거를 영상으로 만들어 버리니까 오히려 되게 개연성이 없어 보이고 이게 뭐야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소설을 읽으면서 느꼈던 그런 아름다운 초현실적인 분위기가 좀 덜 느껴지면서 좀 이상한 얘기 같은 뭐 이렇게 내용 전개가 왜 이렇게 흘러가? 막 이런 그런 느낌으로 보여서 그러니까 원작을 알고 보아도 좀 그런데 원작을 안 보고 보면은 진짜 이상한 드라마가 될 것 같은 그래서 영상화를 못한 건 아닌데 소설이 훨씬 좋다. 그래서 백년의 고독은 소설을 읽기를 추천드립니다. 소설 추천드리고 드라마는 애매합니다. 그래서 요 두 개를 뭐 재밌게 보았다. 백년의 고독은 아직 다 못 봤어. 그거는 이제 보다 보니까 다시 원작을 읽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하여튼 그렇게 넷플릭스 드라마를 두 개를 부수고 영감님 없음에 영감을 받으면서 그림 작업을 어쨌든 꾸역꾸역 해내고 다이소를 자꾸 왔다 갔다 하면서 그러고 살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는 항상 뭘 그려야 될지 모르겠지만은 뭐든 또 그려서 오겠죠. 그러면 다음 주에 봐요. 안녕.